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아트라운TV는 부처님 오신 날 휴일에도 계속됩니다. 자, 금일 화요일장 마감이 되었죠.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테슬라도 이에 부응하며 3%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가 왜 상승을 했는지 숫자만 보면 테슬라가 떨어질 법도 했는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75%나 오르면서 16,511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나스닥의 최고치는 3월 21일에 기록을 했던 16,401이었는데 16,511이 나오면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어요. 역시나 매크로 지표를 보면 나스닥의 상승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월 말에 4.8%대까지도 다가서긴 했는데 현재 4.4%까지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유가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은 역시나 나스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85불을 넘어서면서 90불대까지도 다가섰었죠. 자, 그렇게 되면 물가가 인상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금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었는데 유가마저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요. 최근 나스닥의 반등을 크게 도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준 역시 증시 상승을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자, 금일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되었던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라고 하죠. 이게 시장에는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 즉 도매 물가지수가 올랐다라는 건 이번 달 소매 물가지수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의 물가지수인 전월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0.5%가 나왔습니다. 4월 기준이에요. 예측치가 0.3%였는데 이것보다도 많이 높게 나왔죠. 다만 직전 월이었던 3월달 수치가 4월에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0.2% 전월 대비 상승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수정이 됐습니다. 0.1% 빠지는 모습이 3월달에 실제로 나왔다라고 수정이 되었어요. 자, 이러면서 4월달 수치에도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악영향은 0.5% 예측치보다 높았던 악영향은 좀 약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PPI 지수를 보고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리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최근 고용시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죠. 미국 고용보고서라든지 전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화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일축을 했어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없다라는 듯이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연내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연준 역시 금리 인상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금일 PPI 지수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월 연준의장의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발언에 금리 인하 확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64.6%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 올라간 확률이고요.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78%에 육박해요. 자, 그래도 연말이 되면은 금리 인하 우리가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많으면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 한 차례, 12월 달 한 차례, 두 차례 정도까지 금리 인하도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프리마켓에서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5월 15일이 되겠는데요. PPI 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자, 하지만 PPI 지수, 4월달 PPI 지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4월달에 유가가 좀 높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CPI도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스탠스는 그래도 뭔가 긴축 완화에 있는 것 같아요. CPI 지수가 그렇게 큰 악영향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어요. 자, 금일 장을 보면 반도체 지수가 잘 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오픈 AI가 GPT-4O를 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처럼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번역도 가능한 상당히 탁월한 AI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AI 발전을 위해서는 역시나 AI 칩 반도체 대규모 수요가 잇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사업의 향후 전망, 반도체 사업의 향후 전망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역시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금일 나스닥이 정고점을 그래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도 기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의 모습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금일 3.29% 상승한 177.5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170불대에서의 지지는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4월 29일에 이렇게 갭 상승이 있었는데 이 갭을 다 메꾸면서 그래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테슬라 주가는 빠질 법도 했어요. 숫자만 보면 빠질 법 했다라는 뜻입니다. 테슬라의 매주 판매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주간 로컬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주 주간 로컬 판매량이 나왔는데 9,800대의 로컬 판매량이 나왔어요. 이는 보험 등록 대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800대는 5월 6일부터 12일 주간에 판매된 숫자인데요. 그 전주에 노동절 연휴가 있었죠. 5월 1일부터 5일까지가 연휴였는데, 이때 이 주간에 판매된 숫자가, 그러니까 4월 29일부터 5월까지 판매된 숫자가 1,900대였습니다. 자,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높은 판매량이 기대가 됐는데 1,900대보다 더 낮은 9,800대를 기록을 했어요. 이 숫자만 보면 아직까지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매물을 던질 법도 했지만, 오늘 주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자, 이 2분기 중국 주간 로컬 판매량이 보라색 막대로 나오고 있는데 전주 대비 내려온 모습 보이시죠? 계속해서 최근 4개 분기보다도 좀 높은 모습이 나오면 좋겠지만 거의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내수에 판매되는 그 페이스 역시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기존 앞선 4개 분기에 비해서 좀 낮은 페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 우려가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번 판매량 중에 모델 3가 1300대로만 잡히고 있습니다. 9800대에 1300대면은 뭐 20%가 채 안 되는 수준이죠. 한 15%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원래 모델 3가 매주에 3000대 이상 정도는 팔려야 돼요. 자, 하지만 그 정도 숫자가 안 나왔다라는 건 아무래도 모델 3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이라든지 계속해서 수출에 5월까지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로컬 판매량은요, 6월 달 수치를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매 분기 마지막 달에, 그러니까 세 번째 달에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분기 초에는 아직까지는 수출에 집중하는 모습이니까 역시나 분기 말로 갈수록, 그러니까 6월 달로 갈수록 중국 로컬 판매량 더욱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최근 주간의 판매량은 나쁘지 않아요. 전년과 전전년,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과의 비교를 해보면요, 17주차 2024년이 가장 좋습니다. 18주차도 마찬가지예요. 18주차에 전년 2023년은 5,900대였는데 이번에 11,000대였습니다. 그리고 19주차 이번에 9,800대가 나왔다라고 했죠.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6월달 중국 로컬 판매량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테슬라가 AI라든지 FSD라든지 자동차 판매량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넘기려고 하니까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더욱더 그러한 테슬라 AI FSD 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뭐 내년까지 나오기 힘들다. 2030년 이후에나 대량 양산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분석이 워낙 차량 판매량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루는 이슈에서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도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9,800대에 대해서도 자기의 생각보다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할부 금리를 0.99% 정도로 테슬라가 낮췄는데, 이에 대해서 모델 Y 판매량이 좀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2분기의 판매량은 테슬라 전체 인도량은 46만 6천 대였어요. 이번 1분기 숫자가 워낙 낮았죠. 38만 6천 대였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2분기 예상량이 가장 최근에 말했던 게 41만 8천 대인데, 어쨌든 전년 동기 46만 6천 대보다는 훨씬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리적 한계선으로는 40만 대를 들 수 있는데 40만 대는 그래도 2분기에 넘어섰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중국 로컬 판매량 2024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2023년 페이스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쯤 이를 역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지 계속해서 트래킹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1분기 어닝콜 때 올해 전체 판매량이 2023년은 넘어설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이 주황색 선, 그러니까 2023년 누계 판매량을 넘어서는 페이스가 나오는 시점이 역시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오늘 테슬라 주가 3% 이상 상승할 이유는 없었는데, 자, 오랜만에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 꺼내놓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이 오늘 테슬라 주가를 상승시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트럼프와 2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 중국에서 생산된 약 6,000개의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서 25%의 고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에 걸맞춘 그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대폭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일단 조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라든지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솔라셀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에만 관세를 올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 관세 인상폭이 어마무시합니다. 전기차는 무려 기존 25% 관세에서 100%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 3천만 원 정도에 수입된 전기 차량은 6천만 원에 팔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뭐 일단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보면 충분히 이러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경각심에 이러한 정책을 꺼내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미국인 입장이라고 하면 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물론 글로벌 무역, 자유무역 기조에는 좀 반하는 정책이지만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중국의 CAT에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이,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든지 미국인의 첨단 제조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을 만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러한 발표에 따라서 테슬라의 미국 내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될 거라는 판단에 오늘 주가가 오른 것으로 뉴스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실생활 AI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8월 8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이 GPT-4.5만큼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금주에 FC 버전 12.4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 최신 버전은 12.3.6입니다. 죄인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 아직도 탁월한 주행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FSD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을 하려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점선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점선에 맞게 우회전해서 이 차량에 접어드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차선에 접어드는 모습 정말 인간처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보시면요, 여기 고가도로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좌회전 차선을 타서 위로 올라가려는 듯한데, 보시면은 자, 앞이 좀 이 좌회전 차선이 막히려고 하니까 이 인간처럼 이 중앙 분리선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대기하는 모습, 인간처럼 주행하는 모습 보이죠? 만약에 이게 AI가 아니라 일반 그냥 차량이었다라고 하면 이 차선을 지키려고 했겠죠. 그리고 지금 녹색불입니다만 뭔가 차량이 막히는 듯한, 길이 막히는 듯한 모습이니까 오히려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주황색 주황색 신호등을 기다렸던 거죠. 이 차량은 애매하게 지금 서 있지만 딱 이렇게 차선을 지키면서 잘 지키는 모습, 꼬리 물기 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지금 FSD 12점 버전이 12 버전이 유럽에도 이렇게 테스트가 되고 있는 사진이 광경이 목격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곳은 몰도바라는 곳입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죠. 보시면은 미국과 사뭇 다른 모습과 다른 표지판들, 전차가 다니는 모습도 있죠. 실제 지금 FSD 자율주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에서도 되게 복잡한 시내 주행 환경도 잘 주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뭐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인 웨이모어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술 취한 듯한 운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요. 차가 계속 이렇게 차선도 잘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 이상한 모습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AI와 라이다 센서와 같은 주행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주가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이러한 정책을 꺼내들면 중국도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정책을 꺼내들 수 있고 이는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제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역시나 탁월한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12.4부터 8월 8일까지는 지속해서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역시나 중요한 건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6월 13일 날 테슬라 주주총회가 있고 이날 가장 중요한 투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미국의 테슬라의 오피셜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머스크의 이 보상 패키지의 재지급 주주 투표가 되겠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모쪼록 찬성표가 나와가지고 많이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25%까지 보유를 하면서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